삼성전자가 2조 6천억 원을 들여 독일 회사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삼성은 자동차를 한 대도 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 삼성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돈이 남아서 헛돈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엔진 잘 만들던 독일 회사들은 망해가고 있고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년 후면 여러분이 차를 살 때 엔진 성능 안 보고 어떤 카메라 달렸는지 어떤 반도체 들어갔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살 때 삼성이냐 애플이냐 고르는 것처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하면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전부 독일 회사입니다. 100년 넘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왔어요. 그런데 이 철옹성 같던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3곳을 닫겠다고 발표했는데 1937년 회사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87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 2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세계 1위 부품 회사 보쉬도 1만 5천 명을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BMW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4년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 영업이익률이 2.3%예요. 편의점 마진보다 낮은 수준이죠.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못 벌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콘티넨탈이라는 부품 회사는 직원 7,000명을 잘랐고 말레라는 회사는 공장 2곳을 폐쇄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회사들은 100년 동안 기계만 만들어 왔어요. 엔진 깎고 변속기 조립하고 배기관 용접하는 일을 해온 거죠.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게 전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거든요. 삼성이 인수한 GF는 어떤 회사일까요? 정식 이름은 GF 프리드리스 하펜이고 1915년에 세워진 110년 된 회사예요. 변속기, 브레이크, 서스펜션, 전기차 모터까지 자동차 부품이란 부품은 다 만드는 곳입니다. 현대차 변속기가 GF고 벤츠도 GF, BMW도 GF, 포르쉐도 GF예요. 전 세계 고급차 10대 중 7대에 이 회사 부품이 들어갑니다. 2024년 매출만 61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왜 핵심 사업부를 팔았을까요? 빚 때문입니다. 매출이 60조 원인데 빚이 22조 원이에요. 매출의 36%가 빚인 거죠. 이자만 매년 2조 원씩 나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GF가 돈 버는 주력 사업이 엔진 부품, 변속기, 배기 시스템인데 이게 전부 사라지고 있거든요.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으니까요. GF 매출의 60%가 이런 전통 부품에서 나오는데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어요. CATL이라는 중국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7%를 먹고 있는데 가격이 독일 회사보다 30%나 쌉니다. 품질은 비슷하고요. 독일 회사들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GF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뭔가를 팔아야 하는데 망해가는 사업부는 아무도 안 사요. 잘 되는 걸 팔아야 돈이 되죠. 그게 바로 ADAS 사업부였습니다. ADAS가 뭐냐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차선 유지, 자동 긴급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같은 기능을 만드는 곳이죠. GF의 ADAS 사업부는 차량용 카메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예요. 23%를 차지하고 있고 벤츠, BMW, 아우디, GF 카메라를 씁니다. 2024년 매출만 5조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15%예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돈을 제대로 버는 부서를 2조 6천억 원 받고 판 겁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격이지만 당장 이자를 못 갚으면 회사 자체가 쓰러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삼성한테 팔았을까요? 현대차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테슬라도 있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성차 회사들은 서로 경쟁 관계거든요. 현대차한테 팔면 기아는 이 시스템 안 살 겁니다. 벤츠한테 팔면 BMW가 안 사겠죠. 근데 삼성은 차를 안 만들어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현대차한테도 팔 수 있고 벤츠한테도 팔 수 있고 BMW한테도 팔 수 있습니다. GF 입장에서는 삼성이 최고의 구매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독일위 기술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GF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가격 협상에서 유리했거든요. 원래 가치가 5조 원인데 2조 6천억에 샀다는 분석도 있어요.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자동차는 3만 개 부품으로 만들어졌어요. 대부분 기계 부품이었죠.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요. 철을 깎고 용접하고 조립하는 게 자동차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전기차는 부품이 2만 5천 개로 줄었어요. 5천 개가 사라진 거죠. 엔진이 없어졌으니까요. 변속기도 없고 배기 시스템도 없어요.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늘어난 게 있어요. 반도체랑 센서입니다. 테슬라 모델 4만 대에 반도체 칩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3,000개입니다. 벤츠 S클래스는 5,000개가 넘어요. 2010년에 나온 자동차에는 300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15년 만에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스마트폰에 칩이 50개 정도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그것보다 60배나 많은 칩을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계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굴러다니는 전자기기라고 불러야 맞아요. 칩이 늘어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칩들을 통제하는 중앙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운영체제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운영체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SDV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예전 자동차에는 ECU라는 작은 컴퓨터가 100개씩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엔진 제어하는 ECU 따로, 브레이크 제어하는 ECU 따로, 에어컨 제어하는 ECU 따로, 이런 식이었죠. 집에 전등마다 스위치가 따로 달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중앙 컴퓨터 하나가 차 전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스마트홈에서 앱 하나로 전등이랑 에어컨이랑 보일러 전부 켜고 끄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OTA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무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초에 전기차를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완충하면 400km 간다고 해서 샀는데 겨울 되니까 350km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에 알림이 뜹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고요. 정비소 안 가도 돼요. 집 주차장에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30분 만에 끝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주행거리가 420km로 늘어나 있어요. 배터리를 바꾼 게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회생 제동 효율 높이고 난방 시스템 최적화한 거죠. 심지어 가속력도 좋아져요. 제로백이 5.5초에서 5초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코드 몇 줄 바꿨을 뿐인데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엔진 성능 높이려면 피스톤 갈고 터보 달고 정비소 가서 최소 500만 원은 써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튼 하나면 끝입니다. 비용도 공짜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정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ADAS는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카메라가 앞을 보고 레이더가 옆을 감지하고 센서가 장애물을 파악해요. 그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가 처리해서 핸들이랑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겁니다. ADAS가 없으면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요. 자율주행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ADAS가 레벨 2예요. 차선 유지, 자동 브레이크, 스마트 크루즈 같은 기능이 전부 레벨 2입니다. 레벨 3은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고 레키는 도심 자율주행, 레벨 5는 핸들 자체가 없는 차예요. 중요한 건 레벨 2 없이는 레벨 3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ADAS가 기초공사인 거죠. 집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ADAS 성능이 안 좋으면 자율주행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유럽에서 팔리는 모든 새 차에는 ADAS가 의무로 들어갑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미국도 2026년부터 똑같이 적용되고 한국은 2027년부터예요. ADAS 없으면 차를 아예 팔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전부 부품 회사한테 손 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벤츠, BMW, 토요타 전부요. 왜냐고요? 자기들이 못 만들거든요. 카메라랑 센서를 차에 붙이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랑 칩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독일 회사들은 100년 동안 기계만 만들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몰라요. 엔지니어들이 전부 기계공학 전공이지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거든요.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쓴 건 계산이 있어서예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2017년에 삼성이 하만이라는 회사를 9조 원에 샀습니다. 차량용 오디오 회사인데 9조 원이나 주고 샀다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돈 남아서 헛돈 쓴다고요. 근데 8년이 지난 2024년에 하만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4조 3천억 원입니다. 인수할 때 7조 원이었는데 2배가 됐어요. 영업이익률도 10% 유지하고 있고요. 9조 원 투자해서 매년 1조 4천억 원 버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투자금 회수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어요. 하만이 뭐 하는 회사냐면 차량용 디지털 콕핏 1위 업체예요. 디지털 콕핏이 뭐냐면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이랑 중앙 디스플레이를 말해요.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차량 설정 전부 여기서 제어하죠. 벤츠 타면 중앙에 커다란 화면 있잖아요. 그거 하만 겁니다. BMW도 하만이고 현대차 제네시스도 하만이고 기아 K인도 하만이에요. JBL, 하만 카돈, 마크레빈슨 같은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도 전부 하만 소속입니다. 근데 디지털 콕핏은 차 안의 정보를 보여주기만 해요. 운전 자체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핸들이랑 브레이크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거죠. ADAS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차가 스스로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 콕핏이랑 ADAS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차량의 모든 걸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차량용 운영체제예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거죠.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뭘 했는지 아세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전부 직접 만들었어요. 칩도 애플이 설계하고 iOS도 애플이 만들고 카메라도 애플이 고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비싼데도 잘 팔려요. 최적화가 완벽하니까요. 삼성이 지금 똑같은 걸 자동차에서 하려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볼게요. ADAS랑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시장 규모가 2025년에 6.2조 원이에요. 2030년에는 97조 원, 2035년에는 189조 원이 됩니다. 매년 12%씩 커지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체 시장은 2025년에 705조 원이고 2030년에는 2374조 원이 되어 5년 만에 3배 넘게 커지는 겁니다. 삼성이 2조 6천억 쓴 게 비싸 보이세요? 189조 원 시장에서 10%만 먹어도 19조 원입니다. 2조 6천억은 입장료일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삼성이 2030년에 전 세계 ADAS 시장의 20%를 잡는다고 칩시다. 지금 GF가 23% 점유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인수하면 20%는 충분히 가능해요. 2030년에 전 세계에서 차가 1억 대 팔립니다. 그중 80%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예요. 8천만 대죠. 그 차들에는 전부 ADAS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졌으니까요. 삼성이 20% 잡으면 1600만 대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겁니다. 차 한 대당 30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하드웨어 매출만 연 48조 원이에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붙습니다. 차 한 대에서 월 1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만 원이죠. 1600만 대면 연 19조 원입니다. 하드웨어 48조, 소프트웨어 19조에서 연 67조 원이에요. 2조 6천억 투자해서 연 67조 원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5배예요. 게다가 한 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차 주인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10년 동안 매달 구독료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애플이 아이폰 팔 때 앱스토어로 돈 버는 것처럼 삼성은 ADAS 팔면서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겁니다. 완성차는 안 만들지만 자동차의 핵심은 전부 삼성 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까지 연결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오지 통신까지요. 하만의 차량용 시스템에 삼성 엑시노스 칩을 넣고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붙이고 삼성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면 완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성이 차를 안 만들어도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쥐게 되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러 전시장에 갔어요. 판매원이 2대를 보여줍니다. 둘 다 전기차고 가격도 비슷해요. 5,500만 원. 외관도 비슷하고 실내도 비슷합니다. 근데 판매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차는 자율주행 레벨 2고 저 차는 레벨 3입니다. 레벨 2는 고속도로에서만 손 떼고 운전 가능해요. 시내에서는 직접 운전해야 하고요. 레벨 3은 시내에서도 손 떼고 운전 가능합니다. 출퇴근할 때 스마트폰 보면서 가도 돼요. 어떤 차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레벨 3이죠. 그럼 판매원이 덧붙입니다. 레벨 3차에는 삼성 하만 ADAS가 들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평생 무료고 5G 연결도 됩니다. 레벨 2차는 중국산 ADAS예요. 업데이트는 유료고 한 번에 5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이 명확해지죠. 5년 후에는 이게 현실이 됩니다. 차를 살 때 엔진 성능 안 봐요. ADAS 어디 거 들어갔는지 봅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완성차 회사들이 반격할 수 있어요. 현대차가 자체 ADAS 개발에 성공하면 삼성 시스템 안 살 겁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2028년 양산 목표로 자체 ADAS를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차랑 기아가 삼성 시스템 안 쓰면 삼성 입장에서는 큰 고객 2개를 잃는 거죠. 중국도 문제예요. 화웨이가 2024년부터 ADAS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국 완사 회사들한테 공급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삼성보다 30% 쌉니다. 품질도 비슷하고요. BYD, 니온,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전부 화웨이 시스템을 써요.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이랑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는데 2024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10%를 넘었어요. 5년 후에는 30%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술이 바뀔 위험도 있어요. 5년 후에는 ADAS가 구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가 상용화되면 ADAS는 필요 없어집니다. 레벨 5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어요. AI가 완전히 운전하는 거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레벨 5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삼성이 또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거죠. 2조 6천억이 그냥 학습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삼성이 이 베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 전환기의 자리를 못 잡으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옵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에 망한 것처럼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사라진 것처럼요. 2030년이 되면 자동차 산업의 주인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엔진 만들던 독일에서 칩 만드는 한국이랑 미국 회사로요. 현대차도 살아남으려면 결국 삼성한테 손 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벌리고 있고요.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칠지 피할지는 ADAS가 판단합니다. 카메라가 사람을 0.1초 늦게 인식하면 브레이크가 늦어지고 사고가 나요. 반대로 0.1초 빨리 인식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 0.1초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여전히 기계라면 삼성의 선택은 무모한 도박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전자기기라면 이건 가장 늦게 가장 싸게 들어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